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널 특강 2부입니다. 네, 오늘도 학생들과 같이 방과후에 찍고 있는데요. 네, 수업 시간 찍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냐면 못하겠어요. 다들 입을 가리고 있어요. 네, 그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를 가자. 국자답게 가르치는 장관 누구? 국자쌤. 아, 그럼요.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제가 없을 때 더 오버스럽게 하는데요. 네, 지금 너무 똘망똘망한 눈으로 40명의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신학로 개척까지 했고요. 아메리카 문명 파괴. 그리고 제가 뭐 중요하다 했어요? 1부에서? 네, 위치 중요하다 했어요. 아스테카 문명이 어느 위치에 있고 잉카 문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지도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 절대 왕정 볼 거고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제 드리지 못한 새콤달콤 네. 방과 후라서 제가 산 새콤달콤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으시는 분들. 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절대 왕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절대 왕정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절대 왕정 너무 왕이 많아요. 펠리페 2세부터 시작해서 표트르 대제, 프리드리 2세, 저는 게이밖에 모르겠어요. 등등 되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절대 왕정 책을 딱 펼쳐 보면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 사실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절대 왕정 파트도 볼 거고요. 자, 1부에서도 언급했지만 파이널 특강은 조금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키워드 쏙쏙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 왕정의 제 구조가 중요하다 했죠. 절대 왕정은 이러한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정신적으로는 절대 왕정이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뭘 주입했다 했어요? 왕권? 네, 신수설이 있고요. 이 왕권 신수설과 관련된 사람? 보시에가 있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도적인 면에서도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왕이 절대 권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뭐? 관료제 상비. 그렇습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입니다. 자, 또 마지막?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야. 중상주의고요.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 네, 베르베르 콜베르가 있다 그랬고요. 자, 하나 더, 여러분 시험이니까 하나 더 강조하자면 이 콜베르는 누구에 의해서 관료로 등용됐다? 루이 14세. 그러니까 이 콜베르라는 사람은 누구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 루이 14세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파이널 특강 1부에서 제가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도 언급했었죠. 파이널 특강 1부에서는 바로 돈키호테를 쓴 사람 세르반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랬죠? 에스파냐 사람이라 그랬고요. 이 에스파냐 사람인 이 세르반테스는 어느 전쟁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레판토 해전에 참여했어. 즉 어느 왕 때? 루이스 그렇죠. 펠리페 2세와 연관 있는 사람이 또 세르반테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굳이 제가 관련 있는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기억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누구라고요? 세르반테스, 펠리페 2세, 콜베르 누구? 루이 14세. 저희 감독님 저기 좀 난방 좀 줄여줄래? 꺼줄래요? 너무 덥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절대 왕정의 구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또 절대 왕정과 관련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교과서상에 보면은 중상주의 관료제 언급하고 나서 어떤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절대 왕정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 그 중간에 있는 게 뭘까? 맞아요. 문화예요, 문화. 절대 왕정식에 만들어진 문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바로크 양식, 자,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도 있지만 의외로 나머지 한 개는 절대 왕정이랑 크게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만들어져서 나중에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돼. 무슨 사상? 계몽사상이 이 절대 왕정 시기와 또 맞물려 있다.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뭐야? 과학 과학형. 혁명도 이 시기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 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절대 왕정 파트에는 선생님 왕이 이렇게 많은데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크게 절대 왕정은 서유럽 스타일과 무슨 스타일? 동유럽 스타일로 나눠진다 그랬죠. 동유럽 스타일로. 자, 그럼 서유럽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펠리페 2세. 어느 나라 국적?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 14세. 또 엘리자베스가 있어.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압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펠리페 2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연관이 돼 있어. 그렇죠? 왜요? 네, 칼레 해전이라는 전투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한 덩이로 기억하셔도 되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 파이널 특강을 보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이 전부 다 내용을 꿰고 있으면 사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유럽 중에서 가장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루이 루이 14세야. 그렇죠? 그럼 루이 14세와 관련된 거 너무나 커먼 센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말로 언급해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요. 지금 승아가 말했던 남태측령 폐지도 있고요. 또 콜베르 등용도 있고, 그렇죠? 콜베르 등용도 있고요. 그리고 루이 14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화 하나 봤던 거 기억나나요? 루이 14세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별명 태양왕. 그래서 아폴론 분장을 하고 발레도 했다 그랬죠. 그렇죠? 춤도 췄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신이 되고 싶었던 남자 누구라고요? 루이 14세. 14세였다고요. 그래서 루이 14세와 관련된 거를 몇 가지 기억을 하자면 하나가 베르사유 궁전과 또 뭐? 상수시요. 콜베르 등용.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다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절대 왕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펠리페 2세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그럼 하나씩 꼽아볼까? 엘레스코리아 궁전도 있고요. 또 그렇죠. 다 대표적인 것만 일단 언급해보자니까 무적함대가 있을 거고요. 자, 엘리자베스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영국 국교회도 있고요. 또 그렇죠. 영국 국교회, 동인도 회사. 지금 말했던 칼레전은 왜 안 적나요?라고 하는데 너무 커먼 센스잖아요. 그건 그냥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관식으로 좀 묻는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연습 문제도 더 달라고 어제 그 3반의 어떤 남학생이 부탁을 해서 더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유럽은 이렇게 세 가지 왕, 그 중에서 누구는 꼭 기억하자? 루이 14세는 까먹지 말자. 죽어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강조 표현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끝까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동유럽은요? 동유럽 누가 있어? 게이라고요? 네, 맞아요. 게이. 게이부터 누가 있어요? 프리드리 2세가 있습니다. 자, 프리드리 2세 하면은 떠올려야 될 키워드.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슨 군주? 계몽군주라고 했습니다. 계몽군주. 또 이 사람과 관련된 궁전? 상수시 궁전이 있다고 했고요. 이 사람이 특히 계몽 사상가들과 굉장히 친해서 집으로 많이 초대했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대표적인 왕들은 꼭 비교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사람은 신이 되고자 했고, 이 사람은 계몽군주로서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했다라는 점이 다르다 정도만 절대 왕정은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게 설마 치사하게 내겠습니까? 궁전 섞어가지고 낼지도 모르죠. 근데 막 그렇게 치사하게 엘에스코리아 궁전, 뭐 페테르고프 궁전, 튠렐리 궁전, 베르사유 궁전 이게 뭐게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절대 왕정은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셔도 절대 왕정 문제의 대부분의 한 80%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절대 왕정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빨리 뺐습니다. 다음 파트 뭘까요? 그렇습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파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혁명은 뭐가 있어요? 영국 혁명. 네, 영국과 미국 혁명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혁명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게 많이 없어서 그렇게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혁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하고? 청교도혁명과 또 네,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청교도혁명 누구 기억해야 돼? 제 크로멜. 청교도혁명의 결과물이었던 크로멜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항해법을 제정했고 또 뭐야? 엄격한 청교도적인 윤리를 강조했던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명예혁명은 자, 그렇죠. 권리장전.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 권리장전의 역사적 의미가 뭔데? 입헌 군주제에 뭐가 마련됐다? 네,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권리장전의 의미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조지 1세를 적용해서 내각 책임제가 됐고, 뭐 하나의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 탄생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차적인 거잖아요. 가장 영국 혁명 제목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청교도와 명예혁명인데 솔직히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역사적인 사건 중에 명예혁명이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국사에서는 명예혁명, 굳이 시간이 없다면 명예혁명 위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미국 혁명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혁명은 말이 혁명이지 사실상 뭐 한 거예요, 미국이? 독립? 네,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럼 미국 혁명은 왜 일어나는데?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 사건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미국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는 세금 부과였는데 세금. 그렇죠. 무슨 세? 이세제 첫 부과. 그걸 인해서 사람들이 폭발했다고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보스턴 차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상에서 보면은 이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독립에 대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책도 썼다 그랬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페인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토마스 페인의 어떤 책? 상식. 커먼센스, 네, 상식이란 책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고요. 거기 밑에 보면 막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는 교과서상에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도 이 독립운동의 분위기, 불을 지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립운동의 우리의 결과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자, 일단 무슨 전투로 최종적으로 승리? 네, 요크타운 전투 승리로 네, 최종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최초의 대통령 누구? 조진 워싱턴. 워싱턴이요? 워싱턴. 네, 워싱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헌법을 뭐라 그래요?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을 선발하는 공화국이 수립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이 미국 독립혁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윤호? 뭐라 했어요? 바로 뒤에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준다. 왜? 이 독립혁명 과정에서 프랑스가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이 없으면 미국의 독립이 있을 수 없었고,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니까 프랑스가 거덜이 나서 프랑스에 뭐가 일어났다? 혁명이 일어났다. 바로 우리 메인 파트 프랑스 혁명으로 그래서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미국 혁명이랑 영국 혁명이 너무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줘도 불만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인 파트인데요. 바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번 여러분 수행평가를 통해서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프랑스 혁명에 조금 똑바로 그릴게요. 여기 삐뚤어졌어. 이것도 삐뚤은가? 자, 프랑스 혁명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 처음에는 뭘 물어보겠어요? 원인을 물어볼 거야. 원인 제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의 모순이라 했어요? 구제도의 모순. 이거 프랑스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앙시앙.
앙시앙 레짐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이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나게 됐고, 이 구제도의 모순과 더불어서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게 되면서 프랑스에 뭐가 거덜났다? 돈이 거덜났다. 그래서 뭘 소집하게 돼요? 두 번째? 삼부회.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사건 3부회 소집이고요. 3부회가 소집되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표결 방식을 두고 사이가 틀어졌다 그랬어. 몇 계급과 몇 계급이? 제1, 2계급과 제3계급이 대립을 하게 됐어. 그래서 회의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디로 가서? 테니스 코트. 그렇습니다. 테니스? 네, 코트의 선언입니다. 테니스 코트의 선언 때 또 같이 결성된 게 뭐예요? 국민의회라는 단체도 이때 같이 결성됐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바스티온.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국왕이 어떻게? 군대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대표적인 상징적인 감옥이었던 어디를 습격한다? 바스티유. 바스티유? 감옥사. 습격 사건입니다. 습격 사건.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진정한 뭐의 시작? 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날은 1789년 7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프랑스 공화국에서 지금도 기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순서입니다. 만약에 순서 문제를 낸다면 잊지 마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기였다면요, 이 후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에서 가장 많이 까먹는 사건이 뭐냐면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에 그동안 불만을 채워왔던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흥분해서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프랑스 역사에서 뭐라고 부른다면 공포 시기라고 했어요. 대공포의 시기라고 했어요. 이 대공포의 시기 때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 뭐가 있어? 아니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공포 정치랑 대공포 시기랑 다릅니다. 대공포 시기는 뭐냐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에 불만이 있었던 농민들이 닥치는 대로 영주를 죽이거나 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이러한 대혼란의 시기라 했어요. 그래서 영주를 습격, 방화 이렇듯 사회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 자,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잠깐만 이 부분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교과서 137쪽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 137쪽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137쪽 보면 농민들이 어디를 공격했다며요? 네, 교과서 있는 대로 적어줄게요. 영주의 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죽이고 불태우고 영주 중에서도요 크게 잘못이 없었던 영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이 사람 영주란 이유로 이렇게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분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상점을 털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이 된다고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선언했던 게 뭐야?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봉건제 폐지 선언과 또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과서상에도 봉건제 폐지 선언과 인권 선언 전에 뭘 했는지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따로 파이널 특강에서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봉건제 폐지 선언, 인권 선언 다음에 수립된 혁명 정부를 뭐라 부르요? 그렇습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그 정부를 입법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혁명의 전개 과정 봤어요. 자, 앙시앙 레짐과 미국의 독립혁명 때문에 돈이 거덜나고 불만이 쌓여가지고 3부회를 수집하게 됐고 그 3부회에서 다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을 통해서 국민의회라는 단체가 결성됐고 이것을 국왕이 받아들이지 않자 아예 무력으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진정한 시작을 하게 됐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혁명 자체가 전개가 되는데
일부 불만 있는 농민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하게 되면서 이런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선과 인권 선언을 하면서 흥분을 잠재우게 되고 새롭게 아예 헌법을 만들어서 무슨 혁명 정부가 수립됐다? 입법의회가 수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를 좀 축소하고 그 다음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의회는요. 입법의회와 동시에 시작된 게 뭐야? 뭐가 시작돼요? 혁명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혁명 전쟁이 입법의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혁명 전쟁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우리 프랑스 국가가 있죠. 뭐요? 그렇죠. 라 마르세유도 이 혁명 전쟁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혁명 전쟁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왕이 여러분이 루이 16세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루이 16세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탈주닌자가 되기로 해. 그래서 도망가다가 붙잡혀 있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런데 혁명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진 것도 다 누구 탓처럼 여겨져? 도망치다가 걸린 루이 16세. 그래서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어디를 습격해요? 네. 힐리리경을 습격하고 뭘 정지시켜?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그죠? 우리가 수행평가 때 봤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왕권이 정지되고선요 새로운 혁명 정부가 수립되니 그게 뭐예요? 국민의회. 네, 국민? 헷갈리시면 안 돼. 의회 아니야. 공회고요. 중요한 거 제1 일제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국민공회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립되고 나서 이 총 책임자를 제거를 합니다. 누구를 처형해요? 루이 루이 16세. 16세를 처형하고요. 그쵸? 마리 앙투아네트 세트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처형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누구의 모두 시작돼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네, 공포 정치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조금 복잡했을 뿐 그 뒤에는 더 간단합니다. 자, 공포 정치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하는 쿠데타가 일어나니 무슨 반동? 네, 그렇습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을 때 혁명정부 기억하십니까? 네, 총재 정부. 네, 정부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총재 정부 다음에 수립된 게 누굽니까? 통영 정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통영 정부를 수립했던 사람이 누구야? 나폴레옹. 나폴레옹인데 그럼 나폴레옹 국적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프랑스 사람인데 어제 네덜란드 사람이냐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기 3반 중에 누구는 그걸 들었어요. 근데 걔 프라이버시상 우리 비밀을 지켜주자고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인 건 다 아시죠? 바로 통영 정부를 수립했던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중간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두고 묻는다 하더라도 사건의 전개 과정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본 거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로도 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감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죠? 지금 벌써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감별사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군요. 어제 그렇게 봐줬는데 3번이나 계속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의식이 없군요. 어쩔 수 없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혁명의 단도 룰렛으로. 알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프랑스 혁명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이 다음은 누구겠어요? 네, 나폴레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누구랑? 맞아요. 루이 나폴레옹이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진짜 나폴레옹은 능력치도 뛰어났고 뛰어난 인물인 건 맞아. 실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놈의 조카는 뭐야? 무능력한 인물이 됐다고 해서 둘이 잘 구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나폴레옹은 기억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 자, 나폴레옹은 크게 두 시기로 일단 나눠서 기억합니다. 통영 시기요. 어떤 시기? 황제 시기랑 나눠서 제정 시기랑 나눠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통영 정부 시기 때 나폴레옹의 최대 업적은 뭡니까? 아, 그렇죠. 누가 그래도 나폴레옹? 네, 법전 편찬입니다. 그죠? 나폴레옹 법전이요. 여기 글자가 자꾸 이렇게 뭉개지지? 펜이 다 돼서 그런가? 내가 글씨를 못 써서 그런가? 그렇다는가? 시험 네. 앉아죠? 네. 나폴레옹 법전 편찬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자, 황제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친구들이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요. 지 스스로 됐다고요? 투표를 통해서 됐다고요? 투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불법 투표든 뭐였든 국민 투표를 해서 냈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다른 반에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통령과 대통령의 차이를 모르는데 이건 그냥 통령이에요. 제1통령, 제2통령, 제3통령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프랑스 최초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누구야?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폴레옹은 최초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 제1통령이 됐을 뿐이야. 제1통령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누구다고?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폴레옹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 시기가 됐는데 이 나폴레옹 굉장히 소설 같다 그랬죠, 삶이. 자, 나폴레옹도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나폴레옹의 위기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놈의 대륙 봉쇄령을 하는 바람에 어디까지 가게 돼? 러시아까지 가게 되면서 다 말아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나폴레옹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위기 상황에는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인물 자체의 어떤 뭐 어느 전투에 승리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 세계사적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제가 서술형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와 뭐를 전파시킵니까? 이 사람은 유럽의 자유주의와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민족주의 이념을 전파했다 혹은 확산시켰다라는 세계사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퍼졌기 때문에 각자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계사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따로 이렇게 확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까지도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제가 서술형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니까 나폴레옹과 관련해서 나폴레옹 3세랑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라든지 혁명 이런 거는 내용이 조금 잘릴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짤막하게 제국주의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좀 쉬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끊겠습니다.